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에서 뵙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자주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외모에 좀 변화가 있었죠. 제가 좀 시원하게 머리를 삭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 머리 스타일로 할까 합니다. 요즘 그 국회가 아주 난리가 아니죠. 뭐 동물국회, 뭐 난장판 국회, 뭐 이런 그 비난 논란이 일었었죠. 이른바 그 여권 사당이 합의를 해서 밀어붙이는 그 세계 법안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서 한국당이 극렬하게 저항을 했고요. 그 와중에 또 한국당 의원 측과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등 사당 측 의원들 사이에 또 일부 또 몸싸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아무튼 뭐 국민들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어떤 정파적 입장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당 어딘지에 따라서 이 패스트 트랙, 지금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이 패스트 트랙, 이 처신에 대해서는 뭐 그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른바 중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찬반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관망하는 그런 또 입장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패스트트랙 세계 법안은 바로 이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형사소송법 또 일부 개정 법률안,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또 법률안, 이렇게 세 개의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되고 또 의안이 상정된 이 세 개의 법안의 내용은 우리 헌법기관 구성의 원리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권력기관,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이 아니라 반드시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둬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의 어떤 정신으로 합의의 그런 바탕에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강제적으로 어떤 그 숫자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추진이 된다고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어떤 그 권리, 또 국민의 이익, 또 국민과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의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뭐 방송이라든가 뭐 제도권 방송이라든가 또는 유튜브 등 이런 그 비제도권 방송에서 어떤 그런 뭐 문제점, 물론 이제 이 패스트 트랙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런 법률안의 어떤 문제점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요. 저는 뭐 오늘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기보다는 과연 이 세 개의 법률안이 추진되는 그 목적, 이 법률안에서 규정된 이 제한 이유 내지 목적이 과연 그러한 법률안 내용과 매칭이 되는지, 과연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제가 따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뭐 연동형 뭐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그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그 제한 이유를 보면 몇 가지 이 개정 법률안의 취지의 어떤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이 제한 이유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은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이 지금 현재 그 공직선거법상
지역구와 비례 의석 비율이 5.4대 1에 달해서 지역구 의석이 비례 의석수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 이제 문제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석에 비해서 비례 의석 수가 적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죠. 예. 물론 비례대표제의 어떤 취지가 있고 또 장단점이 있는데,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이 5.4대 1이라고 해서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많은 국민들, 적지 않은 국민들은 오히려 이런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또 지적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현행의 선거제도는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선거제도 하에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에 일치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정도의 불일치는 불가피한 것이고요. 그러한 어떤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행 선거제도도 정당에 대한 투표로서 그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무조건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에 불일치를 최소화한다기 위해서 억지로 선거제도를 이리 꼬이고 저리 비틀고 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행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직접 선거 원칙에도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직접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어떤 그 투표 행위가 직접적으로 그 투표의 결과가 발생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투표하기 전에 내 투표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투표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 투표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직접 선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어떠한 제도로 인해서 내가 투표한 그 결과가 전혀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결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직접 선거가 아닌 간접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개정 법률 안에 내용 중에서 특히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 석패율 적용을 받아서 비례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분명히 그 투표의 기본 원칙인 직접 선거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개정 법률안은 그 제한 이후에서 지역별로 지배적인 정당이 그 지역의 의석 대부분을 독점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등 지역주의 정당 체제의 극복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물론 그러한 현상 결과는 바람직하진 않죠. 그러나 그것도 어쩌면 그 지역의 표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표심을 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환경을 조성을 해야지 억지로 이런 투표 결과를 왜곡해서, 표심을 왜곡해서 억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민의 이 직접 선거 원칙에 또 위배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개정 법률안의 내용 중에는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선거권 연령, 이것은 상당히 미묘하고도 또 중요한 문제이죠. 이 18세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학생도 선거권을 가지고 또 선거운동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내에서 이런 선거
어떠한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학생들이. 그러면 과연 이것이 교육 환경에 있어서 바람직할 것인가 라고 하는 또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이 선거 연령의 문제는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적 합의와 정당 간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른바 공수처라고 하는 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그 내용입니다. 이 법률 안에 그 제한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 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설치를 해서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 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자, 좋습니다. 그 제안 이유, 취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이 과연 그러한 제안 이유, 목적, 취지에 부합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이 법률 안의 내용에 따르면 이 공수처가 이러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런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독립적으로, 즉 정치적 중립, 정치적 독립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느냐이죠. 이 처장을 추천하는 그 권한을 행사하는 추천위원회의 구성의 원리상 과연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완전히 독립을 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물이 처장으로 추천이 될 수 있느냐. 일단 구성 원리 자체가 정부 여당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있는 인물이 추천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추천된 인사 2명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것이죠. 처장이 과연 임명권자에 대해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차장도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수사처 검사도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처 검사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임용, 전보, 그런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과 관련해서는 그 심의 기구인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인사위원회의 구성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처장,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청 차장, 그리고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 원리상 당시 정부, 여당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성 원리 자체가 한 정부 여당의 편파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니 과연 공수처가 그 수사 업무를 과연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느냐이죠. 오히려 정말 정치적 중립, 독립,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처장을 대통령 임명제가 아닌 오히려 국민의 투표로 뽑는 선출제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최고 권력기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공수처의 구성 원리를 좀 더 국민이 직접 관여,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수처가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눈치가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을 의식해서 그 수사 등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국민 소환제를 채택을 해서 오히려 업무 수행 중에
또 국민의 어떤 집단 여론의 비난을 받는 처장에 대해서는 소환을 시켜서 또 사퇴시킬 수 있는, 강제 사퇴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공수처의 그런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직선거법 내용도 그렇고 지금의 공수처 설치 운영 법률안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가치 이념이 국민의 간섭, 감시를 배제하고 오히려 권력자 그리고 그 집권 여당의 힘에 의해서 그것이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오히려 국민 주권의 약화를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뭐 처장을 국민선거 투표로 뽑고 하면 복잡하고 또는 비용이 들고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독립성, 중립성에 비하면 매우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못할 이유도 없고 안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패스트 트랙과 관련된 문제를 바라보면서 과연 현 이 패스트 트랙을 추진한 쪽이 과연 어떠한 마인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려 하지 말고 가능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하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가치, 헌법의 원리에 의하면 이번 패스트 트랙에서 의해서 추진되는 이러한 법률안들은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